이 성내가 불통이 돼서 병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비조생식계통의 암이라든가 병이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불면증이 많습니다. 성을 억압해서 이 성 에너지가 잘 흐르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 떠서 잠을 못 자게 뇌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이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뒤에 보면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단절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 왜냐하면 이 뇌간의 생명활동이 꼽히려면은 여기 밖에 있는 뇌가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 생각이라든가 이 감정이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방해를 안 할수록 이게 자기가 자기 일을 잘 하겠죠. 이 생명활동을 잘 꼽히게 하려면은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그 생각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상도 있죠. 명상. 이미지 명상. 도움이 됩니다. 자기 체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승계 아래로 한 발 한 발 내려가는 거를 막 자기가 이미지해요. 그래서 저심윤적으로 막 빠지는 장면을 막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이 줄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에 빠지게 되죠. 가장 효율적인 거는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온갖 잡생각이 막 두뇌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놓치지 말고 지켜보는 게 가장 사실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딱 지켜보는 순간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수욕을 해서 이제 심신을 이완시킨다든가 가벼운 이완 운동을 해서 생각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심내도 이제 감정을 지켜보면서 기분도 달래야 되고, 심내를 달래는 데는 이제 호흡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한다든가 호흡을 세. 자기가 호흡하는 거를 숫자를 세.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이 생각이 가라앉아서 또 잠이 잘 올 거예요, 아마. 근데 복내는 쉬워요. 복내는 배풀이, 지금 오늘 목풀이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복내를 쉽게 활동을 시킨다 이거죠. 활동을 시키면 아까 전에 생명을 잘 작동시키는 그런 자율신경, 복내 호르몬, 면역, 그런 것들을 빠르게 활동을 시켜서 잠을 잘 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입니다, 성내. 이 성내가 불통이 돼서 병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비조생식계통의 암이라든가 병이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불면증이 많습니다. 성을 억압해서 이 성 에너지가 잘 흐르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 떠서 잠을 못 자게 뇌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이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뒤에 보면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단절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실제로. 성 에너지가 충족이 잘 되고 해소가 잘 되면 잠 잘 오는 걸 여러분들 뭐 경험서 잘 아시죠? 이 성내가 진짜 충족이 되면은 뭐 꿀잠이 저절로 오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뇌를 통해서 문제가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다 진단을 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리적으로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또 잠 잘 잘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한 번에 못 잔 잠을 보충하려고 하면 보충 잘 안 돼요. 오늘 못 잔 거를 내일 많이 잔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75%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잠은 이제 미뤄뒀다가 뭐 자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자기 삶의 패턴에 따라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낮잠을 자면 안 되죠. 낮잠을 자도 짧게 자야 됩니다. 10분, 15분 정도. 한 2단계까지 이제 살짝 잤다가 일어나면은 피로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오래 자버리면은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버리면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숙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지. 낮에 자버리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낮에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야 돼. 운동을 적당히 해야 돼. 낮에 열심히 일하고 햇빛을 많이 쬐고 열심히 활동하면은 밤에 자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잡니다. 취침 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좀 피해야 되죠. 운동도 밤에 하는 운동은 좀 가벼운 운동 위주로 해야 됩니다. 가격하고 좀 활동량이 많은 운동은 주로 이제 오전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 온수욕이나 따뜻한 음료를 먹어서 체온을 2도 정도 올리고
뭔가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놓으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오면은, 누워서 잠이 안 오면은 계속 누워있지 마세요. 15분이나 20분 내로 잠이 최소한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독서라든가 뭐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너무 자극적인 활동을 하면은 또 뇌가 흥분돼서 잠이 안 오니까 조금 가벼운 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피곤해지면서 잠이 이제 스스로 올라갈 때 누우시라 이거지. 잠을 자려고 하면 안 온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잠은 오는 거지 내가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면 안 자는 거. 그냥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스스로 약간 피로해져서 저절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다른 활동보다는 잠자는 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을 이제 그렇게 들이는 거지. 침실에 가면은 저절로 잠이 오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잠이 잘 오는 침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구. 잠이 잘 오는 식습관은 뭐 카페인 음료 뭐 이런 거 피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알코올도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은 잠이 오는 데는 이제 도움이 좀 될지 모르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왜냐하면 너무 허기져도 이제 자주 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이런 재료가 되는 음식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트립토판이 이제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되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물이 이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멸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 새우.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된 거는 샐러리, 고추잎, 브로콜리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세는 바르게 누워서 이렇게 소자로 자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자면은 관절들이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잠깐 좀 옆으로 눕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 어깨 관절, 팔 압박 받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자는 게 불편하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옆으로 구부러 자는 자세를 많이 취하는 사람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척추 전만증, 잘 때 뭐 이렇게 만세 자세로 많이 자는 사람들은 어깨라든가 이런 승모근이 많이 굳어 있는 사람,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드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 진단 기준도 잠자는 자세에 의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잘 자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침구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침구가. 잠자리 약간 딱딱한 침대라도 약간 딱딱한 침대가 좋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뼈의 변형들을 교정해 줄 수가 없어요. 잠자는 사이에. 계속 잘못된 왜곡된 상태가 잠자는 사이에 유지가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 침대가 푹신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너무 딱딱하면은 배기고 하니까 깊은 잠 자는데 약간 방해가 되겠죠. 그죠? 일본의 어떤 건강단체에서는 이 딱딱한 침상 있죠? 거기 자라고 이제 하는 건강법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딱딱해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두꺼운 요 하나 정도 깔아서 너무 딱딱하지 않는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피로회복도 빠르고 자세 교정도 자면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불은 이제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가벼운 거. 너무 두꺼우면 여러 가지 이제 혈액순환이라든가 뭐 호흡 같은 걸 방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명은 빛이 없을수록 좋죠. 빛이 있으면 아까 전에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 이거야. TV 틀어놓고 자고 불 하나 켜놓고 자.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깊은 숙면이 안 돼. 멜라토닌이 안 나와. 빛이 없을수록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커튼 같은 거를 활짝 열어서 빛을 바로 쐬는 게 좋죠. 그럼 잠도 빨리 깨고 세로토닌 활동량이 또 좋아지면은 밤에 또 잠이 잘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베개가 중요하겠죠. 베개. 침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베개입니다. 잠 잘 자는 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 베개를, 목풀이 베개를 만들었어요. 국내 최초로. 베개는 목에 베야 됩니다. 목에. 왜냐하면 목에 베야 이게 목지압도 되고 수평에서 15도 정도 약간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확보가 돼가지고 호흡이 잘 되고 코골이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머리에 베면은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코골이가 자연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변형된 기도를 교정할 수 있는 베개가 좋은 베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의 C자형이 잘 회복이 되죠. 목이 적당하게 C자형으로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목이 일자라거나 요즘에 이제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도 많아요. 거북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경추에 엄청난 하종이 유발돼서 목에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무거워요. 근데 목이 변형되면은 이 무게가 분산이 안 되고 엄청나게 하중을 가해서 목 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유발하게 되죠. 경추 사이사이 이렇게 신경들이 나오죠. 그죠? 이 목뼈가 변형이 되면은 신경을 눌러서 디스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맥도 경추의 행돌기 사이로 이렇게 동맥이 지나가요. 이 목이 변형돼서 이런 것들이 막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목 근육들이 또 굳으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요 소우두 직근은 뇌와 이렇게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수와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하고 붙어 있어요. 목 근육 중에서 소우두 직근이. 그래서 요 목이 굳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들이 굳어버리면은 역시 목의 변형을 초래하겠죠. 뇌라든가 척수 이런 데에 흐름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척수 흐름이라든가 목의 이완을 하는 이런 두개 청골요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면서 할 수가 있어요. 베개가 좋으면. 그리고 혈점이 많죠. 중요한 그 방광경락 또 옆으로는 담경락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혈자리들이 자극이 돼서 기울음들이 원활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이 오장육부를 작동시키고 수면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미주신경이 연수, 숨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숨내인데 숨내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베개를 베는 위치에 직접적으로 연수가 자극이 됩니다. 베개를 목에 베면은.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잘 기능하도록 베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편한 베개를 제가 찾으려고 여러 가지 베개를 많이 써봤어요. 이 딱딱한 경추 베개,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몇 달 해도 이게 뭐 자다 깨다 하는 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딱딱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에 베는 베개들은 좀 있었어요. 목에만 이게 베는 베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만 베니까 뒤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좀 불편해. 그래서 이 2단 베개 아시죠? 메모리폼. 이거를 내가 또 해봤어요. 목에 딱 받쳐주고 머리를 딱 받쳐줘서 상당히 편해요. 편한데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머리가 파묻혀가지고 땀이 많이 나고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좀 뭔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모양을 흉내낸 목풀이 베개를 만들었다 이거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제가 만들었죠. 여기에 편백나무를 이렇게 조각조각 냈죠. 보통 육각형 사용해요. 육각형. 그것도 딱딱해서 아파. 근데 이게 조각조각 내서 넣으니까 약간 딱딱하면서도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냄새도 좋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메밀을 넣었는데 두 개 다 이제 머리를 서늘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두한조결. 여기는 차게 하고 여기는 따뜻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 여기 활동은 적게 하고 여기 활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베개는 높이는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3중 베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낮으면은 자기가 더 넣으면 돼. 뭐 여기 녹두나 뭐 팥, 현미 다 좋아. 부족하면은 뭐 한 주먹씩 채우면은 자기가 스스로 높이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좀 사용하다 보면 약간 꺼지잖아요.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체 안에 넣어서 자기한테 맞는 높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때에 C자 망곡형이 잘 유지가 되고 적당한 지압에 의해서 목 문제가 자면서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되죠. 이 목풀이 베개를 잘 활용하면은 온몸을 이렇게 푸는 지압 도구가 돼요. 베개가 운동 도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이 베개를 이용해서 생명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배를 많이 풀고 목 부분 자율신경센터인 그 연수를 이런 데를 적절하게 풀고 몸을 적절하게 움직여주면은 잠이 저절로 오게 돼 있죠. 잠 안 올 때 잠이 자연스럽게 잘 오도록 하는 잠자리 타워 요가를 몇 가지 핵심적인 거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본은 베개를 목에 경추 한 3, 4번 정도 위치에 대고 자는 거고 잘 때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지압이 되고 교정이 저절로 돼요. 근데 잠이 안 오면은 이제 도리도리 운동, 그 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과 더불어서 몸을 적절하게 가볍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기본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핵심 부위들을 푸는 또 강화시키는 잠자리 타워 요가를 실천하시면은 잠이 잘 오실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 실습을 하겠습니다. 호흡으로 인한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배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